중국이 13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삼성전자 핵심 인력을 연봉 30억 원에 스카우트하는 것도 모자라 1조 6천억 원 가치의 기술 문서까지 빼돌렸죠.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고 사람도 다 있으니 이제 삼성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조 원 투입된 공장 부지엔 잡초만 자라고 35조 원 투자하겠다던 회사는 통장에 20만 원 남기고 파산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무너진 이유, 그리고 삼성이 40년간 지켜온 진짜 경쟁력이 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반도체 자급이었죠. 미국한테 목줄 잡힌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빅펀드라 불리는 국가 직접회로 산업투자 기금이었습니다. 1차로 26조 원, 2차로 38조 원, 그리고 2024년 3차에선 무려 65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총합 130조 원이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인데 그중 20%가 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예산, 국방 예산, 복지 예산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이에요.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반도체 연구 개발에 쓰는 돈이 30조 원 정도인데 그것의 4배가 넘는 돈을 한 방에 털어넣은 겁니다. 중국 정부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겠다. 10년 걸릴 걸 3년 안에 끝내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반도체 전쟁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첨단 장비 사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짓는데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20년, 30년 일한 베테랑 엔지니어들을 빼오는 데 집중했죠. 왜냐고요? 공장 짓고 장비 들여놔도 그걸 돌릴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리고 10년 걸릴 연구 개발을 엔지니어 머릿속에 든 노하우로 3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제시한 조건이 어땠냐면요. 한국에서 연봉 1억 원 받던 엔지니어한테 3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30배예요. 거기에 집값 전액 지원, 자녀 학비 전부 대주고 기사 딸린 전용 차량까지 제공했죠. 수십 년간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면서 쌓은 기술 가지고 중국만 오면 평생 먹고 살 돈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먹혔어요. 실제로 수많은 핵심 인력이 중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삼성은 속이 타들어갔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죠. 사람 옮기는 건 자유니까요. 하지만 중국은 사람만 데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2025년 12월 검찰이 충격적인 사건을 공개했어요.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 10명이 집단으로 중국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로 이직했는데 이들이 이직하면서 뭘 했냐면요. 삼성의 10나노급 D램 기술 문서를 통째로 USB에 담아 빼돌렸습니다. 이 기술 파일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조 6천억 원입니다. 삼성이 수년간 연구개발에 쏟아부은 돈이 그 정도였거든요. 중소기업 100개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중국 입장에선 대박이 터진 겁니다. 삼성이 30년 걸려서 만든 설계도를 그냥 손에 넣은 거니까요. 이제 이 문서만 있으면 3년 안에 삼성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언론들은 한국을 추월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호언장담했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주가도 흔들렸고요. 미국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현실이 되는 건가 싶었죠. 기술 문서도 확보했고 삼성 출신 엔지니어들도 데려왔으니 중국은 이제 자신감이 하늘 찔렀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게 제조 2025라는 청사진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당시 20%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였죠.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30년 걸려 만든 것을 우리는 3년이면 해낸다. 전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중국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자본도 있고 시장도 있고 정부 지원도 완벽하니까 이제 공장만 짓고 훔쳐온 기술 적용하면 끝이라는 거였죠. 1조 6천억 원짜리 설계도에 삼성 출신 베테랑들까지 있는데 뭐가 문제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선 반도체 붐이 일었어요.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지방 정부들은 앞다투어 반도체 공단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을 넘어서는 건 이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전부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이 결정적으로 착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레고 블록처럼 생각한 거예요. 부품이 있고 설계도 있고 조립할 사람이 있으면 뚝딱 만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할리우드 유명한 감독 있잖아요. 그 사람 한 명만 데려온다고 해서 명장 영화가 나올까요? 당연히 아니죠. 촬영 감독, 조명 감독, 편집 기사, 음향팀, 특수 효과팀, 수백 명의 스태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반도체도 똑같아요. 설계하는 사람, 장비 다루는 사람, 공정 관리하는 사람, 품질 검사하는 사람, 이 수천 명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데려온 삼성 출신 엔지니어들은 전체 공정 중에서 자기가 맡았던 일부분만 알고 있어요.
D램 설계는 잘하는데 공정 최적화는 모릅니다. 장비는 다룰 줄 아는데 수율 올리는 노하우는 없어요. 진짜 기술은 문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가 매일 부딪히고 실패하면서 쌓아 올린 시스템 속에 있었던 겁니다. 중국은 이걸 몰랐죠. 2023년 중국 SMIC라는 회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7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다고요. 중국 내에선 환호성이 터졌어요. 드디어 삼성 따라잡았다는 거였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반도체 기술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수율입니다. 웨이퍼 한 장에서 정상 제품이 얼마나 나오냐는 거죠. 삼성은 이게 90% 이상이에요. 웨이퍼 한 장 만들면 10개 중 9개가 제품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SMIC는 어땠냐면요. 50%밖에 안 됐어요. 절반은 불량으로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같은 걸 만들어도 삼성보다 2배 이상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만들수록 적자예요. 삼성의 높은 수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40년 동안 수만 번 실패하면서 쌓은 데이터 덕분입니다. 어떤 온도에서 어떤 압력에서 어떤 타이밍에 공정을 진행해야 수율이 올라가는지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운 거예요. 중국은 이 과정을 건너뛰려 했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경제성 없는 반도체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터졌습니다. 2017년 중국 우한시에서 빅뉴스가 나왔어요. 20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우한 홍신 프로젝트였습니다. 대만 TSMC 핵심 인물을 영입했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홍보했죠. 축구장 59개 크기의 어마어마한 부지에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언론들은 중국 반도체의 희망이라고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3년 뒤 이 부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공사는 중단됐고 녹슨 철근과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설립자들은 반도체 경력이 전혀 없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공장 지을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정부 보조금만 타내서 챙기고 튀려던 거였죠. 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게 우한 하나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중국 전역에서 비슷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 굴기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얼마나 생겼는지 아세요? 5만 개가 넘습니다. 하루에 130개씩 생긴 거예요. 말이 됩니까? 식당 하던 사람, 옷가게 하던 사람,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갑자기 다 반도체 회사 차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정부 보조금 타먹으려고요. 우리도 반도체 하겠습니다 하면서 간판만 달면 지방 정부가 돈을 쥐어줬거든요. 기술 개발할 생각은 전혀 없고 보조금만 받아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35원 투자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사나이 우성 반도체라는 회사 있었어요. 파산할 때 통장에 얼마 남아 있었는지 아세요? 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이요. 편의점 알바비도 안 되는 돈만 남기고 35조짜리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된 거예요. 더 가관인 건 빅펀드 총책임자들까지 부패 혐의로 줄줄이 조사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30조 원이 반도체 개발이 아니라 거대한 보조금 사냥터로 변해버린 거죠. 돈은 돈대로 날리고 기술은 기술대로 제자리인 상황이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외부의 벽까지 세워졌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조이기 시작한 거예요. 첨단 반도체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EUV 노광 장비예요. 이게 없으면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은 아예 진입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ASML한테 압박을 넣었어요. 중국에 EUV 장비 팔지 말라고요. ASML은 결국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중국 입장에는 날벼락이죠. 공장도 있고 사람도 있고 훔친 기술 문서도 있는데 핵심 엔진이 없으니 차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자체 개발하면 되지 않냐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EUV 장비는 10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 세계 첨단 기술이 총집합된 물건입니다. ASML도 30년 걸려서 만든 거예요. 중국이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ASML CEO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반도체 산업은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 뒤처질 것이다. 130조 원 쏟아부었지만 넘을 수 없는 벽에 막혀버린 겁니다. 첨단 공정이 막히자 중국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가전제품, 자동차에 들어가는 구형 반도체, 이른바 레거시 반도체 시장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과거의 태양광 패널이랑 LCD 시장 장악했던 방식 그대로 써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받아서 원가 이하로 물량을 쏟아내는 거죠.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레거시 반도체 시장은 중국산 저가 물량 때문에 난리예요. 하지만 중국이 130조 원 쏟아부어도 절대 못 따라오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기술이죠. 챗GPT,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전부 HBM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HBM은 40년 동안 수만 번 실패하면서 쌓은 데이터와 경험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어요. 온도 0.1도 차이, 압력 미세한 변화에도 수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시간이 만든 기술이에요. 지금 HBM 시장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90% 이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훔쳐갈 수 없는 축적의 시간이 만든 격차인 겁니다. 기술 유출은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40년 동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데이터를 쌓아온 시스템, 그리고 시간 그 자체입니다. 중국의 실패가 우리에게 증명해줬어요. 기술은 돈으로 하루아침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지금도 실패를 딛고 다시 추격해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기업들이 기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동시에 응원해야 합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USB에 기술 문서를 담고 있을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